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간장이 어떻게 이렇게 깊을 수 있지?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미슐랭 셰프가 된장국 한 숟갈에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한식. 단 한 입이 20년 요리 철학을 무너뜨린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마르코 로시, 이탈리아 출신 미슐랭 셰프입니다. 20년 넘게 요리계에서 활동하며 세계의 미슐랭 스타를 받았죠. 세계의 맛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 문화를 탐방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음식은 이탈리아 요리의 깊이에 미치지 못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이미 한식에 대한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효와 MSG에 의존하는 단순한 요리라고 생각했죠. 이탈리아 요리는 신선한 재료와 깊은 전통에 기반하는데 한식은 발효로 맛을 숨기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털어놓자 재미교포 PD 유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어요. 마르코 씨, 한식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과학적으로 발효식품을 발전시켜왔어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상한 듯한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제작진과의 미팅에서 제가 한 말 때문에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한식은 맵고 짜고 자극적인 맛으로 복잡성을 대체하는 것 같네요. 수천 년을 지나도 썩지 않는 발효의 철학. 그 깊이에 닿지 못한 채 한국을 얕본다면 그건 무지이자 교만입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부터 진짜 한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단은 그 후에 내리시죠.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만했나?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죠. 20년간 쌓아온 제 요리 경험은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유나와 한국인 통역사 민지를 만났습니다. 민지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지만 유나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전통 장독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식의 기본을 이해하려면 장부터 알아야 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저 소금에 절인 음식일 뿐인데 무슨 대단한 것이 있다고.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상상도 못했죠. 경기도 어느 한적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산자락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한옥 앞에는 수십 개의 항아리가 늘어서 있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이분은 장명인 김순자 여사입니다. 40년 넘게 전통 방식으로 간장과 된장을 만들어 오셨어요. 유나의 설명에 저는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속으로는 그냥 소금물에 콩 띄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예의상 관심 있는 척했죠. 김명희는 말없이 작은 숟가락을 꺼내 오래된 간장 항아리에 담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맛을 보라고 권했어요. 이건 5년 묵은 간장입니다. 한 방울만 맛보세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숟가락 끝에 묻은 간장을 살짝 찔끔 맛봤습니다. 그리고 제 세계가 흔들렸어요. 입안에서 퍼지는 깊고 복잡한 감칠맛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짠맛, 단맛, 쓴맛, 감칠맛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혀를 감싸 안았어요. 숙성된 와인처럼 깊고 묵직한 뒷맛이 이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명인이 물었어요. 믿을 수 없군요. 이건 놀랍습니다. 그토록 한식을 깎아내리던 사람들도 결국 한 숟갈의 깊이를 맛보는 순간 자신들이 놓쳤던 수천 년의 지혜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명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간장 한 방울에는 우리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해와 바람, 시간을 빌려 만드는 거죠. 그날 오후, 저는 장 담그는 과정을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메주를 만들고 소금물의 농도를 조절하고 항아리의 위치와 각도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발효 과정의 미생물 관리였습니다. 이탈리아 와인이나 치즈 제조 과정과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이런 복잡한 발효 과정이 단순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유나가 슬쩍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오해했네요.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생명과학이자 예술이군요. 김명인이 작은 그릇에 된장국을 담아내왔습니다. 투박한 그릇에 담긴 맑은 국물에서는 깊은 향기가 퍼져나왔어요. 한 숟가락 떠먹자 이탈리아의 가장 훌륭한 브로도육수가 떠올랐습니다. 깊이와 균형, 복합적인 맛이 완벽했어요. 요리의 깊이는 복잡함이 아니라 시간과 철학에 있네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요리 철학이 단 하루 만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유나는 저를 한식명인 박상현의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습니다. 박상현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한식 셰프 중 한 명이라고 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무뚝뚝한 인상이었지만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함께 요리해보시면 어떨까요? 한식과 이탈리아 요리의 만남이라고 할까? 유나가 제안했어요. 저는 내심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사의 칼솜씨를 보여줄 기회였으니까요. 좋은 생각이군요. 제 특기인 파스타 만들기를 보여드리죠. 박상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자 그는 큰 도마와 칼 여러 재료들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해산물을 다뤄보겠습니다. 박상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앞에 놓인 것은 아직 살아있는 전복, 문어, 그리고 각종 생선들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칼을 들었어요. 문어 손질은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옆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저는 점점 손길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현의 칼질은 그저 요리가 아니라 예술이었어요. 전복을 손질하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한치의 낭비도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어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은 경이로웠어요. 제가 3분 걸릴 작업을 단 30초 만에 완벽하게 마무리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칼의 상태였습니다. 제 칼은 최고급 독일제 칼이었지만 박상현은 수십 년 된 듯한 낡은 칼 하나로 모든 작업을 해냈어요. 이 칼은 제 스승님께 물려받은 겁니다. 50년 된 칼이죠. 제 시선을 눈치챈 박상현이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경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박상현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마르코 씨의 파스타 만드는 솜씨도 대단합니다. 그 부드러운 손길이 정말 인상적이군요. 2시간 동안 우리는 각자의 기술을 교환했습니다. 제가 파스타 반죽 비법을 알려주면 박상현은 생선 손질법을 가르쳐주는 시기였죠. 처음에는 경쟁자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동료처럼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우리는 함께 만든 요리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제 파스타와 박상현의 해산물 요리가 어우러진 퓨전 요리였어요. 놀랍게도 이 조합은 완벽했습니다. 음식은 국경이 없네요. 제가 말했어요. 박상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칼은 요리사의 혼입니다. 마르코 씨의 혼이 담긴 파스타, 정말 맛있군요. 세계가 칭송하는 미슐랭도 결국 이 작은 한식 항아리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했습니다. 음식은 평점이 아니라 영혼의 깊이로 기억되는 법이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 너무나 다른 문화인데 음식을 통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니. 처음으로 이 여정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유나는 저를 산속 깊은 절로 안내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도 도착하니 이미 정오가 가까워졌어요. 고즈넉한 산사에 들어서자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찰 음식을 체험해 보실 거예요. 한국 불교 사찰에서는 고기나 강한 향신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속으로 걱정이 들었어요. 맛이 없을 텐데.
고기 없는 음식이라니 이탈리아 요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절에 도착하자 70대쯤 되어 보이는 스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정갈한 모습의 그는 온화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어요. 멀리서 오셨군요. 점심 공양을 함께 하시죠. 스님을 따라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이미 20여 가지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모두 채소로만 만들어진 음식이었지만 색감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모두 절 주변에서 자란 식재료로 만든 음식입니다. 화학 조미료나 인공 첨가물은 일절 사용하지 않아요. 스님의 설명에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담백하지만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특히 버섯으로 만든 탕은 마치 고기 국물 같은 깊은 감칠맛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고기도 MSG도 없는데 이런 깊은 맛이.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연의 맛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 사찰 음식의 비결입니다. 재료를 오래 곰삭히고 정성을 들이면 그 안에 숨은 맛이 나오죠. 식사 후 스님은 저를 작은 정원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각종 채소와 산나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의 일부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먹는 사람에게 전해지죠. 저는 문득 제 요리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동안 기술과 맛에만 집중했지 음식이 가진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리사는 단순히 맛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전달하는 매개체군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요리에는 당신의 혼이 담겨 있어요. 그날 저녁 절에서 명상을 체험했습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저는 음식과 영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음식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음식은 영혼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유나와 민지도 조용히 명상에 참여했어요. 처음으로 유나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에 유나가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의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넷째 날, 우리는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북적이는 시장은 활기가 넘쳤어요. 다양한 음식 냄새와 상인들의 외침이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광장시장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예요. 오늘은 서민들의 음식을 체험해보죠.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일해온 저에게 길거리 음식은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선입견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장 한편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빨간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이건 떡볶이예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입니다. 유나의 설명에 저는 조심스럽게 떡볶이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쫄깃한 떡과 매콤달콤한 소스의 조화가 놀라웠어요. 와, 이건 정말 맛있군요. 옆에서 떡볶이를 만들던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외국인인데도 맵지 않아요? 더 드세요, 더. 할머니의 푸근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곧 할머니는 저에게 떡볶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비법은 양념장에 있어요. 우리 집은 3대째 같은 양념을 써왔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정중히 부탁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그 비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국 사람이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니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날 오후, 저는 시장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호떡, 순대, 파전, 빈대떡. 하나같이 소박하지만 깊은 맛이 있었어요. 특히 한 노포에서 만난 칼국수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80대 노인이 4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만들어 온 칼국수였어요.
이 집은 특별한 육수 비법이 있어요.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민지가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주방을 구경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놀랍게도 노인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양 요리사가 우리 음식에 관심 있다니 기쁘구먼. 자, 이건 말이야. 그분의 비법은 놀랍도록 단순했어요. 좋은 재료와 시간, 그리고 정성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담긴 깊이는 어떤 고급 요리보다 감동적이었어요. 진정한 미식은 값비싼 접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있군요. 시장을 나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엘리트주의적 시각으로 음식을 바라봤는지를요. 가장 소박한 음식 속에 가장 진실된 맛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유나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한국의 서민 음식은?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요리 수업이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제 레스토랑 메뉴를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네요. 다섯째 날, 유나는 저를 서울 강남의 현대적인 한식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의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전통 한식당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늘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식을 경험해 보실 거예요. 이곳의 셰프는 30대 초반의 젊은 요리사입니다. 정중히 우리를 맞이한 셰프 김민주는 프랑스와 미국에서 요리를 공부하고 돌아와 자신만의 한식 철학을 펼치고 있다고 했어요. 전통 한식의 본질은 유지하되 현대적 기법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처음에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전통 요리는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탈리아에서도 전통 요리를 변형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니까요. 코스 요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현대식 비빔밥이었어요. A사 용지처럼 얇게 만든 쌀 페이퍼 위에 다양한 채소와 고명이 예술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비주얼은 완전히 현대적이었지만 맛을 보니 비빔밥의 본질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분자요리 김치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김치의 맛을 캡슐화해 작은 구슬 형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터지며 김치의 모든 풍미가 한꺼번에 퍼졌어요. 놀랍군요. 형태는 완전히 바뀌었지만 맛의 본질은 그대로네요. 김민준 셰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외형은 변화해도 영혼은 보존하는 거죠. 6코스 요리를 모두 먹은 후 저는 김민준 셰프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전통에 대한 존중과 동시에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전통은 보존만 하면 화석이 됩니다. 살아 숨쉬게 해야 진짜 전통이 되는 거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이탈리아 요리도 수세기 동안 변화하고 발전해 왔으니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유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이건 한식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먹어보니 영혼은 그대로더군요. 전통과 혁신의 균형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유나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통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한식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요리 철학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건 아닐까? 전통만 고집하다 보면 정체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여섯째 날, 유나는 특별한 경험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가정집을 방문하게 된 거죠. 민지의 외할머니 댁이었어요. 오늘은 진짜 한국 가정식을 경험해 보실 거예요. 민지의 외할머니께서 특별히 초대해 주셨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현관에 들어서자 정갈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께서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신다고 해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주름져 있었지만 그 손길은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거실에 마련된 낮은 식탁으로 안내받았을 때 제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20여 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거든요. 이게 다 오늘 준비하신 거예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집밥일 뿐이지. 민지가 귓속말로 설명해 주었어요. 할머니는 어제부터 준비하셨어요. 한국 어르신들은 손님이 오면 이렇게 정성을 다합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저는 새로운 문화적 충격에 직면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각자 자신의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반찬을 함께 나눠 먹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한식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함께 나누는 식사죠. 유나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기 한 점을 집어 제 밥그릇에 얹어주셨어요. 그 순간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음식을 나누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대의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는 문화는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어르신이 젊은이에게, 주인이 손님에게 이렇게 음식을 골라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민지가 말했어요. 저도 용기를 내어 할머니의 공기에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올려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 고맙구먼. 이렇게 마음을 아는 외국인은 처음이네. 식사 중간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오셨습니다. 거기에는 6.25 전쟁 시절 미군 부대에서 일하셨던 이야기, 딸을 홀로 키우며 고생하셨던 이야기가 담긴 사진들이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우리는 항상 밥상 앞에서 힘을 얻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밥상만큼은 풍성하게 차렸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힘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밥상은 단순한 식탁이 아니라 사랑과 역사, 그리고 희망이 담긴 곳이었어요. 제 평생 최고의 식사는 맛이 아닌 함께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제 말에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민지가 번역해드리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음식은 영혼이 담긴 선물이에요. 당신이 그걸 알아주니 고맙구먼. 그날 밤 할머니 댁을 나오며 저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요리보다 이 소박한 식탁에서 더 큰 감동을 받았으니까요. 이탈리아에서도 가족 식사는 중요하지만 오늘 경험한 공동체 의식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유나가 미소 지었어요. 한식의 진정한 맛은 혼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되니까요. 일주일간의 여정이 끝나가는 마지막 날, 우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유나, 민지, 그리고 박상현 셰프까지 함께했어요. 일주일 전과 지금의 마르코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 웃었어요. 맞아요. 한식에 대한 제 오만한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졌죠. 이런 깊이 있는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박상현 셰프가 물었어요.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레스토랑 메뉴를 완전히 바꿀 생각이에요. 이탈리아 요리의 본질은 유지하되 한식에서 배운 철학을 접목하려고 합니다. 민지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떤 점을 가장 접목하고 싶으세요? 발효의 깊이, 식재료에 대한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통한 공동체 의식이요. 이탈리아 요리도 가족 중심이지만 한식에서 느낀 나눔의 정신은 더 특별했습니다. 유나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사실 한식이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어요. 마르코 씨 같은 유명 셰프가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준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발효 음식은 그저 맛을 숨기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발효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과정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현 셰프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식은 접시가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요리입니다. 마르코 씨가 그것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유나와 민지는 공항까지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했어요. 1년 후 제 레스토랑에서 한 이탈리아 요리 문화 교류 행사를 열고 싶습니다. 두 개의 영혼, 하나의 식탁이라는 이름의 한 이탈리아 요리 교류전이었어요. 이탈리아 셰프 마르코는 한국에서 요리를 배운 것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요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박상현 셰프가 특별 초청되었고 유나는 이 모든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특별히 준비한 메뉴는 이탈리아식 한상 차림이었어요. 파스타와 리소토가 한 상에 함께 차려지고 손님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며 식사했습니다. 한식은 접시가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요리입니다. 메뉴 첫 페이지에 적은 이 문장은 제 요리 철학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에서의 일주일 한식과의 만남에서 비롯되었어요. 음식은 국경을 넘어 영혼과 영혼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리를 건너 더 넓은 세계를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경멸했던 한식 덕분이었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행사가 끝난 후 유나가 카메라를 들고 물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인생을 바꾼 한 그릇의 된장국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치 좀 더 주세요. 한식, 단순한 음식이 아닌 영혼의 철학. 여러분이 가장 감동받은 한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